지금부터는요, 남은 시간은 10시까지 대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섹션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은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이 솔솔 나옵니다. 설마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의 페이스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페이스북인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 핵심은 지금 코로나 핑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민주당이 대선 경선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런 거고, 그리고 국민의 짐은 한참 후에 뽑힐 건데 우리가 먼저 뽑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김성수 평론가께서는 전재수가 십자가를 맸구만, 총대를 맸구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저게 말이 안 되는 걸 하나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 당원의 후보이자 동시에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후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후보가 있잖아, 이 쉐리야. 전 국민 중에서 25%는 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찍는데 그러면 더 이상 어떤 후보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쉐리야. 3% 받고 있는 애를 갖다 25%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무죄 나오면 25%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랑 1년 이상 전쟁을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데 왜 영업 손실보상 안 하냐? 근데 왜 전국민 재난 지원 안 해? 홍남기 왜 못 잘라? 전재수 의원님, 당신이 들이받아 먼저. 저기요, 김성수 의원님 좀 가라앉히시고, 제가 2012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 참여했었을 때 2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선 후보군이랍니다. 한 명이 바로 그 김두관 의원, 네. 그리고 지금 총리라다 내려갔던 그 아저씨. 정세균. 예, 아저씨라고 부를래요. 왜 아저씨냐? 이 아저씨들이 둘이 모여갖고 밥 먹으면서 경선 연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어린이날 지난 5월 6일 아침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 후보가 2달 먼저 나오면 불리하다. 그게 뭐가 불리해? 문제는 내가 2달 정도 더 선거운동해서 지금 4%대 3%대인데 적어도 15% 이상은 올라가야지 라는 포지션을 위해서 된 건데, 아저씨들 여보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은요 못해도 뭐야 진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못해도 한 6개월 이상, 6개월이 뭐야, 애초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을 다시 돌아와서 만들 때부터 대통령 후보였어.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요 거의 10개월 이상 대선 후보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씩 맥을 짚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맥을 짚어봐야 되는데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연기하자라고 나오면서 여기 이제 뭐 코로나 같은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당연하죠. 이재명 지사가 사실상 거의 압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후보가 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다른 표현에 가깝습니다. 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후보여야 합니다. 뒷말에 뭐가 있냐면 똥파리들이 싫어하는 후보입니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아니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기 우리 국민 3천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 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대선 후보 경선을 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계획은요 9월에 3천만 명 이상을 맞추겠다는 게 계획 아닙니까? 계획 당겨졌어요. 11월이 아니라. 아니 정부랑 그렇게 교감하면서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이 지금 현재 질병청에서 9월 달로 앞당기기 위해서 총력을 내가지고 백신도 더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백신을 더 빨리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안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이제 좀 흥분은 이건 분석을 해줘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재명 지사한테 이제 기자들이 물어 가끔씩. 이거 경선 연기론 나오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야 뭐 당에서 따라야죠. 뭐 특유의 넉살로 넘어가던데. 그럼요. 최소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먼저 주장하지 않는 한 지금 경선 연기론 나오면 모든 국민은, 조중동 포함 모든 국민은 이재명 떨어뜨리려고 저런다는 인식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지고 볶는데 이재명 지사가 억압받고 핍박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일부 이재명 지지자와 이재명 반대파들이 지지고 볶으면서 좋은 경선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첫 번째 저는 그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했던 대표적인 요인이 총선 1년 전에 룰을 확정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대선에 나갈 때도 그때도 대선 경선 룰을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어. 그럼.
그러니까 만들어진 룰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완전 국민 경선 받아줄게 한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막 안희정 들어오고 막 역선택한다 소리가 있었죠. 그때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택했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안 만들려고 민주당이 아예 못을 박아놨어. 올해 9월 달에 경선을 한다고 박아놨는데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어떤 두세 명의 후보가 막 비등비등한 가운데 어떤 천재지변성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면 캠프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의를 보면 돼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이재명 지사 독주에 가까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반 이재명 파들이 경선 연기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이유로 들고 나와도 그냥 의심사기 딱 좋아. 그러면 이게 지지고 볶고 민주당한테 좋은 시너지가 안 난다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그냥 가는 게 원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모든 당대표 후보 선거할 때 전대룰이나 대통령 선거룰을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나왔고 바꾸게 되면 혼란만 옵니다라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근데 송영길이 당대표로 뽑히자마자 다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몰고 갑니다. 아니 송영길 대표는 난 이해가 안 돼. 우리 방송에 나와서도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바꾼다는 게 아닌데 지금 바꾸지 않겠다 답을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이 이렇게 떠들고 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대로 갈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나오면 뻔하죠. 아 이재명 쪽에 섰네. 편파네. 이렇게 나갈 것이고 바꾸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밑에 있는 이낙연 이후에 모든 밑에 있는 후보들 이러면 진짜 실망입니다. 이건 대놓고 대선 지겠다고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저 조중동이 몰아갔던 프레임 중에서 지난 그 시장 선거 때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동했던 게 뭐였습니까? 당헌 당규 만들어 놓고 니네들이 그거 불리해지니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시장 내냐? 이거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사실. 근데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거야. 니네들은 무슨 뭐 만들어 놓고 니네들 불리하면 무조건 뚜들어 없는 게 니네들 전매 특허냐? 똥파리 방송에 나가면 다 그렇게 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당헌에 있잖아요. 대선 6개월 전에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어 있는 그 날짜가 9월 10일 날입니다. 9월 10일 날. 대선 후보가 뽑히는 날이에요. 이걸 2달 연기하는 것이 누가 봐도 저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건 진짜 연기도 되겠다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독주 체제 흔들기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를 노골적으로 누군가가 이걸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분란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해야 될 게 머리가 나쁜 게 뭐 일본 올림픽, 도쿄 올림픽이 열려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다. 모든 주민들이 겁내면서 국민들이 안 나온다. 이러면 경선이고 나발이고 연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혹은 엄청난 사고가 나서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참사가 났다고 하게 되면 야 지금 경선판 할 때가 아니야. 이럴 땐 닥치는 게 맞습니다.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이래요. 그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 특정 지지율이 있으면 뒤에서 니들이 뒤에서 뛰어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하고 왜 룰을 바꾸재. 이건 찌질함도 이런 찌질함이 없는데 후보들은 지금 녹화한에서 이낙연은 원칙은 존중돼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세균은 글쎄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송영길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간보는 말하는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늘어난 소위 컨벤션 효과가 민주당 지지도 다음 주 월요일 할 때 송영길 들어서고 1%포인트라도 올랐다라는 걸 하려고 지금 쇼를 하고 있는데 당장 답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도 못하게 생겼어. 송영길 대표 딱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이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거든. 박정희 가서 참배하고 이런 것도. 근데 조중동이 좋아하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그런데 솔직히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속이 불글불글 끓어. 솔직히 우리는 열받는다고. 그래놓고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거야? 그 다음에 하는 게? 그러니까 정치를 이런 식으로 꼼수로 하면 안 된다니까. 민주당 정치인 어떤 대선 주자나 당대표급에서는 원칙대로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때 가서 진짜로 피치 못하게 연기될 사안이 생기면 각 캠프가 합의 보면 되는 건데 당연하죠. 미리부터 지금 쫄아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될까봐 쫄아가지고 미리부터 연막 피우는 것 같은 느낌 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치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정말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왜 저런 것들이 설쳐. 내 말이. 지금 이런 말을 꺼내가지고
신나는 거는 조중동이에요. 아까도 잠깐 두 분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어느 선택을 하든지 욕먹을 수밖에 없어. 어느 선택을 하든지 조중동은 신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요? 송영길 대표가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야, 친문들이 이재명을 죽인다. 이렇게 헤드라인 나갈 맞아요. 거야. 내 말이 그거야. 그다음에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재명에 줄 섰다. 송영길이 이재명에 줄 섰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뭘 당원을 하든- 왜 정하냐고. 뭘 하든 그때그때 바꿔서 하려면 규칙을 뭐하러 만들어. 내 말이. 당원이라는 게 할 필요가 없이 그거 고쳐가지고 지금 4.7 재보궐도 졌다 하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나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4.7 재보궐 때도 야 쿨하게 서울시장은 그러면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그 안 내. 그 대신 열린민주당 여기서 내면은 그 열린민주당 후보를 갖다 지지한다. 이래 버리면 됐을 거 아니야. 뭐 그 지난 이야기니까 뭐. 자 아무튼 지금 대선 경선 연기로는 지금 모락모락 피우면 정치꾼들의 이 이전 투구로밖에 안 보여요. 민주당 그러면 안 되잖아요. 룰을 정해놨으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지금부터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이러저런 핑계를 대서 연기합시다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정해진 룰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난 솔직히 말해서 진짜 멍청한 짓이죠 그게. 정 총리님으로 계실 때 홍남기 주저앉혀가지고 영업손실보상 소급 적용만 통과시켰으면요. 그러면은 지지율이 10% 됐을 거예요. 그건 못 해놓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일부긴 하고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치 않는 대선 후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맡으면 더 잘한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친기업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부패 청산에만 매달리고 적폐를 밀어내는 것만 했지 실제로 현재를 돌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포지션을 세우려는 후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이런 애들을 또라이라고 부르는데 자 대선 연기론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꺼내지 이런 거죠. 마세요. 송영길 찍었어 이런 얘기하는 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